네, 보이는 라디오 화이팅 시니어 방송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한창입니다. 뭐 며칠 전에는 그래도 바람이 불고 태풍 관계로 조금 좀 시원하긴 했는데 뭐 어저께 그저께부터는 뭐 30몇 도가 오르면서 그래도 오늘은 또 좀 바람이 좀 서늘하게 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름이 이제 한참이니까요. 네, 오늘도 알찬 정보와 즐거운 음악 들으시면서 재미있는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에 김영자,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자 씨는 어떻게 30도 오르내는 이 더위에 어떻게 네, 요새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남편하고도 얘기가 이열치열이야. 막그 더운 데는 더웠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일이 있는 곳에 네. 더위를 좀 참을 수도 있고 또 잘 네. 먹고 또 나보다 그 외 옥수수 쪄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맞아요. 시원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좀 걸으면서 하는데 요새 너무 더워서 걷는 것도 잘 못 걷지만 걸으면서 항상 좀 안 된 생각. 지금도 뭐 영자 씨 그러셨지만 이 더운데도 삶의 현장에서 펄펄 끓는 뭐 곰탕을 끓이는 분들도 계시고 길에서 옥수수 그 열 앞에서 계시는 분들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하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또 이 가다 보면 점포가 많이 다쳤어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안 됐고 저는 또 좀 곤지암 쪽으로 가서 교회에서 갔는데 굉장히 그때 지난주에 놀러 네네. 가신다 그러더니 네. 곤지암 쪽으로 간 거예요? 수양원에서 2박 3일 지내는데 너무 좋은 공기를 쐬어서 아픈 데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아픈 데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힐링. 힐링을 받아가지고 맞아. 너무 그게 좋았어요. 잊혀진 거예요. 그게 그 맞아요. 당시에. 잠깐 잊었겠죠. 그러니까 또 사람 오늘부터 자꾸 또 밖에 아파요. 나가서 밖에 나가서 자꾸 바람도 쏘이고 사람들하고 얘기 해주고 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전주에는 초복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이 중복이라죠. 중복이에요? 예. 또 삼계탕 쪽이 난리가 나겠네. 근데 이제 옛날 것처럼 삼계탕도 하지만 이 복날에는 그 민어탕이 아주 굉장히 그 여름 보식으로 좋죠. 보양식으로 예, 예.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10여 년 전만 해도 민어가 잘 잡히질 않아서 굉장히 그 미식가들은 민어탕을 아주 어디서 잘하나 그러고 많이들 했다는데 요즘은 뭐 양식도 한다 그러고 민어가 민어가 양식은 없었다 그래서 그냥 국산이라고 근데 했는데 지금은, 양식도 있고 자꾸 뭐 전남 쪽에 남서쪽 바다에서 제일 많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이 보양식인 그 민어 요리를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니까 뭐 미식가들은 반갑겠죠.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민어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음악도 들어보고 계속 하겠습니다. 하중이의 그리운 얼굴 들어보시죠. 별들이 하나 둘 살아나듯이 뽀얗게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 눈 감으면 고향이 눈 뜨면 다야 별들이 하나 둘 살아나듯이
서로 만나듯 강물도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도 고향길에 서로 만나서 소용이 고향 노래 서로 불러요. 영자 씨는 어떻게 민어에 대한 뭐 민어탕 요리 잘하시니까 요리 잘하는 걸 떠나서 민어 하면은 그 우리가 임자도에 한 2000년 1999년인가 그때 남편 친구가 임자도에서 그 펜션 부지가 있다고 그걸 자꾸 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 부부 한번 오라고 그래서 이제 거길 갔어요. 난 그때 민어를 실컷 먹어보고 그래 갔는데 이제 그 펜션 부지 그때 지금은 임자도가 많이 선전도 되고 무슨 뭐 저기 기념탑도 세우고 이랬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볼 것가 없었어요. 신안 앞바다에서 저쪽으로 더 가는데 그러는데 아우 그 당시에 그거를 샀으면은 지금 떼부자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안 됐었어. 민어 그런데 탕을 이제 잘 먹고 그 왔으면 선착 됐지. 저녁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하는데 선착장에 이제 그 일반 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들어왔어. 근데 이 민어라는 놈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딱 잡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데요. 그래서 살아있는 민어는 먹어보는 사람이 드물대. 그래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회를 이제 그 남편 친구가 회를 떠줘서 먹어봤고 그 이튿날은 이제 거기는 지리탕을 하더라고. 그 양념 없이 이렇게 양념을 하되 빨간 양념을 안 하고. 근데 그 이튿날 이렇게 날들어 이제 그래도 의도만 먹었으니까 부엌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는 그 재료가 있어요. 이거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한번 좀 해보시라고 재수씨래 날더러. 남편 친구들은 왜 항상 그 아내를 가지고 재수씨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빨간 양념인데 그때 우리는 항상 얼큰하게 먹었기 때문에 그 빨간 고춧가루 양념에다 고추장 넣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팽이버섯이 드물었었어요. 근데 팽이버섯이 어디 있더라고. 냉장고를 뒤져보니까 이거 써도 되냐 그래서 어머 얼큰하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오늘 남편 내가 친구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설명하는 거는 이제 맞아요. 신자님이 이게 또 대본을 쓴 거니까 예, 글로 예. 남겨야지. 그렇게 해서 아. 실컷 먹은 적이 있고 민어에 대한 그랬어요? 일가견이 있다는 그렇군요. 얘기입니다. 네, 민어는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아주 고급 어류로 역사를 알아보면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처음으로 민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중종 때 간행된 신중동 여지 슬람이라는 토산조에도 민어라는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민어는 그 이름처럼 말 그대로 국민 생선인 셈이죠. 이 국민 생선을 이렇게 우리는 뭐 미식가들은 먹고 그랬었는데 양식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양식도 되니까 네. 그래서 이 귀한 국민 생선을 그동안 서민들은 잘 못 먹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잘 봉양하지 못한 자식들은 후회하면서 돌아가신 부모에게 뒤에라도 민어찜이나 민어전을 만들어서 부모님 제사상에 올렸다고 할 정도로 민어는 굉장한 보양식이었다고 합니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민어는 저기 영자 씨는 민어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는 이 시집 오기 전에는 아버지가 또 그렇게 생선을 좋아했어. 왜냐면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하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그 민어를 하여튼 그 밥상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만 이제 한 접시 먹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흔한 민어는 국민 생선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흔한 생선 굴비를 매달아 놓고 그거 밥 먹으면서 그것도 맞아요. 한 점 먹고 그랬다는 식으로 그렇게 흔한 음식은 아니었는데 이따가 조금 얘기하겠죠. 우리 신랑은 그 해변가 쪽에 마산 쪽에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그 생선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주 민어를 또 조금 옛날엔 잘 살았던 집이었나 봐요. 우리 시댁이. 그래가지고 고급 생선을 좀 많이 드셨나 보더라고요. 예, 조선 후기 신락자 다산 정약용이 형이요 정약전은 잘 아시죠? 예, 귀향 갔을 때 이런 그 자산어보를 썼다고 하는데 자산어보에서 민어를 민어 일명 참족이라는 말로 했다는데
그래서 민어라고 기록했다 그러고요. 그러나 참조기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 시대부터 또 이렇게 웬만큼 있는 사람 있는 집에서나 먹었지 무슨 그렇게 백성들이 그럼요. 먹을 만큼 그렇게 했겠어. 아니 저는 그 삼계탕, 보신탕 뭐 이런 얘기는 들어도 우리는 뭐 그렇게 사는 게 아주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도 이북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양식을 많이 찾고 막 차려놓고 먹는 거는 좀 덜해요. 근데 그래서 잘 이북은 이 몰랐어요. 공기가 차가운 곳이잖아요. 네. 지방이. 그런데 그렇게 보양식에 대해서는 이 남한 네. 사람들하고는 네. 좀 차이가 네, 있는 조금 것 차이가 같아요.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남편의 식성에 따라서 또 잘 먹어지고 못 먹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정에서는 그렇게 보양식이라든가 생선을 위주로는 뭐 명태 이런 거는 먹었어도 그렇게 몰랐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좀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부래라는 게 있는데 이 부래가 그 외 그 물고기 속에 네. 항상 요만한 피레미나 뭐 이런 것도 이 공기 이 비닐 주머니 같이 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 있는 그걸 부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악교를 만드는 데도 쓰고 음. 굉장히 맛있다네 이게 또. 복도 위에는 민어찜은 일품이고요. 그다음에 도미찜은 이품이랬대요. 그리고 보신탕은 상품이라고 그랬대는데 요즘은 뭐 보신탕 뭐 잘 안 먹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면 그래서 오늘은 그 요리를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 영자 씨가 더 잘하지 않을까? 아니 우리는 남편이 좌우간 그 안동에서도 시댁에서도 그 생선을 좋아하고 또 생선 그 시아버님께서 생선 도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생선 이 사람 나도 생선을 시집 와서 그렇게 많이 먹어본 거는 우리도 그 뭐 저기 친정에서 잘할 때는 그렇게 많이 못 먹어봤죠. 우리 시댁은 뭐 생선이 아니라 생선 말린 거 건어물 장사를 오래 하셨어요. 민어탕은 좀 끓여 보셨어요? 끓여봤죠. 우리는 얼큰한 걸 좋아하니까 좌우간 매운탕 같은 응, 그리고 탕을 끓이셨구나. 항상 무슨 탕을 끓일 때는 맹물에 안에 육수를 내 가지고 멸치 육수나 뭐 이렇게 육수를 내 가지고 항상 국물을 잡았기 때문에. 생선탕을 끓이는데도 얘 육수래요? 네. 아, 멸치 육수를 내 가지고 무 넣고 대파를 잔뜩 넣고 이렇게 해서 끓여봐요. 맛이 예, 기가 막혀. 그렇구나. 미역국도 그래요. 이거 미역은 또 이게 미역도 또 삼천포지 그래요. 빠지지만 아유. 미역국을 먹어본 사람들은 우리 집에 와서 미역국 먹어본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국물이 이렇게 감칠맛이 있느냐고 그런 소리. 저도 미역국 끓일 때는 다시를 내서 하긴 해요. 음. 그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그 남편이 바닷가에서 살아서 이제는 몰라도 바다를 그리워하고요. 좋아하시는 그 생선 많이 잡섰겠네. 예, 보양식을 민어를 굉장히 치더라고요. 가끔 여름에는 노량진 시장으로 가서 우리도 좀 사가지고 좀 먹습니다. 자,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죠. 진성의 보릿고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줄인 배 차뿐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 큰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에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줄인 배 차뿐물 한 바가지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 큰 먹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 마리 보릿고개에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네. 아유 진성 씨는 그 보릿고개를 참 마음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 노래를 들으면 정말 그 굶던 네. 시절 맞아요. 그저 뭐 무슨 암이라고 그러시던데 노래를 잘 부르시니까 암도 잘 이기시는 것 같습니다. 예, 민어는 살은 회나 전으로 머리와 뼈는 탕으로 껍질은 무침으로 불에는 기름 소금에 찍어서 먹는 게 별미라지요. 우리 영자 씨는 뭐 잘 드셨겠지만 지금 들으시는 시인녀님들도 한 번쯤 민어 여러 가지로 해서 잡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민어를 사오긴 해도 집에서는 다 하지 않고요. 그냥 회나 전뼈는 매운탕으로 그냥 끓여 먹는 거로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또 집집마다 식성 예. 또 입맛이 또 다르니까 그래 그 말이에요. 식성대로 또 해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오늘 기회에서 좀 매운탕도 끓여 드시고 제가 좀 잘 요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잘 들으시고 모양식으로 근데 치면 요새는 좋겠네요. 음식이 하도 많으니까 먹거리가 많으니까 글쎄 꼭 말이에요. 그 민어에다가만 꽂히겠어. 그죠. 아무거나 그렇죠. 이제 집집마다. 보양식이라 그러니까 매운탕을 제대로 끓이려면 회를 뜨고 뼈나 머리만이 아니라 통민어로 끓여서 맛을 더 있다고 합니다. 민어탕을 끓일 때 쇠고기를 하긴 소고기 조금씩 들어가면 다 맛이 나죠. 소고기를 몇 점이라도 넣으면 감칠맛이 더 난다고 하고요. 민어탕은 지리탕으로 아마 소금을 좀 해서 간간하게 하는 게 지리탕이겠죠. 매운탕은 또 뭐 매콤하게 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리탕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민어의 내장과 비루를 긁어내고 토막을 쳐서요 찬물에 담굽니다. 다음에 핏물을 빼야죠. 멸치 다시마로 낸 육수에 민어에 소주를 2-3잔 또 넣고요. 무, 생강, 마늘 넣고 국물이 뽀얘지도록 끓인 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 끝에 가서 미나리,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끓이면은 아주 괜찮은 그 지리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덥지만 하춘아의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물새 한 마리. 외로이 흐느끼며 혼자 서 있는 사늘한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 짝을 지어 놀든 님은 어디로 떠났기에 외로이 서서 머나먼 저 하늘만 바라보고 울고 있나 떠난 님은 못 오는데 갈 곳이 없어서 홀로 서 있나
물새 한 마리 다정하게 놀던 님은 간 곳이 어디기에 눈물 지으며 어두운 먼 하늘만 지켜보고 있을까요? 기다려도 안 오는데. 아유, 하춘아 씨가 상을 당하셨죠.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아이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또 딸이 그만큼 했으니까 그 백세를 누려주신 것 같은. 을 빕니다. 아유, 지금까지는 저기 지리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호탕은 매운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청양고추장을 덩어리지지 않게 잘 풀어서 더 잘하실 것 네, 같아. 더 잘 아시겠지만 도장국을 끓입니다. 물 대신 쌀뜨물을 넣으면 참 좋다고 하네요. 쌀뜨물 받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아니 옛날부터 생선 찌개에는 그렇죠. 쌀뜨물을 또 네. 받아서 했어요. 여기에 이제 애호박을 반으로 단발 모양, 아니 뭐 반을 자르시든 뭐 적당히 자르시면 되겠지만 넣고 어슷하게 썰어서 넣고요. 생강과 마늘을 얇게 저미고 끓는 도장국에 민어와, 그럼 민어를 제일 나중에 넣는 거죠? 먼저 넣죠. 양념을 생선을? 예, 먼저 넣고 생선 나중에 넣잖아요. 육수를 끓일 때 저 민어를 집어 넣어요. 토막친 민어를.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순서대로 넣는 거죠. 민어와 썰어서 넣은 채소를 모두 넣고 팔 끓이면 되겠습니다. 민어살이 얼추 익으면 파를 넣고, 파는 제일 나중에 넣네요. 소금으로 약간 해서 끓이면은 아주 맛있는 매운탕, 민어탕이 되겠습니다. 뭐 지리탕을 끓이시든지 매운탕을 끓이시든지 식성대로. 오늘은 중복이니까 네. 한 번쯤 끓여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자 씨는 어떻게? 근데 이제 네. 그 뭐 민어탕, 지리탕을 하든지 얼큰탕을 하든지 그거는 집집마다 식성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그 정약용 그 정약용 씨, 형제의 정약용. 일화를 한번 잠깐 얘기해 네. 볼게요. 재밌어요. 이 정약용은 강진으로 귀양사를 갔고 정약전이는 이제 흑산도로 귀양사를 갔잖아요. 근데 너무 외롭고 허천해서 그 이제 서당에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그 제자 중에서 영도라는 제자가 그 집에 아버지가 물고기를 그렇게 잡아오면은 그 정약전한테 이제 스승님한테 그 몇 마리를 가져와서 맛있게 먹는 중에 이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은 모르겠는데 물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요 이러더래. 그래? 그때부터 이제 이 정약전이가 해상 뭐 저기 자산 어보에도 역사책을 보면 다 나오죠. 그거를 네. 했다는데 그 일화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걸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자산어보를. 그래서 해부해가지고. 다 보니까 그 정약전이가 뭐 도미 무슨 뭐 이런 거 다 뭐 광어 이런 거 이름을 다 지었는데 그 백성민자에다가 물고기 어를 이렇게 넣고 이름을 지은 걸 보니까 민어. 이것도 정약전이가 지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간에 신자님이 이거를 또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매운탕 시와 민어 매운탕 면- 복다름으로 인해서 민어에 대한 또 연구를 요리를 해봤습니다. 강습했습니다. 네. 잘 기억하셨다가 예. 오늘 중복입니다. 맛있게 또 집집마다 양식으로 보신탕 해보시면 보신 잘하세요. 좋겠습니다. 네. 또 얘기를 바꿔서 그 요새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너무 그 자제를 못하시고 심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를 적어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성북구에 있는 전통시장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살고 있는 장이동 시장을 설명을 하는 중에 그 분마축제라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잠깐 짤막하게 좀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예. 지난주 그 저기 김진홍 장이동에는 성북구 장이동에는 김진홍 그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장이동에
76번지 59호에 있는데 이 김진홍이가 살던 집이 그 조선왕조 23대 왕 순조의 셋째 딸 덕원공주의 남편인 부마, 대궐의 그 사위는 부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윤의선과 그의 양자 윤용규가 살던 저택이었어요. 그 후 이제 김진홍이가 그 이 집을 사서 그 시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하는 동시에 절에다가 이제 또 절을 사찰로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 혼례 재현 중 그래서 장희동의 부마 축제라는 것이 이 해마다 그 몇 년 전부터 있게 그 행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전통 혼례 재현 중에 궁중 혼례 재현이기에 주민들이나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궁중 혼례를 가까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 사시는 근처 주민들께서는 이때 한번 참석해 보심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김세라나의 갑돌이와 갑순이 들려주세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모르는 척했더래요. 모르는 척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안 그런 척했더래요. 안 그런 척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꽃가지 끝했더래요. 꽃가지 끝했더래요. 네, 김세라나의 늘어진 목소리와 또 김영만 씨의 구수한 목소리로 갑순이와 갑돌이 들어봤습니다. 신자님은 스마트폰 하루에 몇 번 정도 사용하세요? 내가 저는 볼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자주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냥 전화 몇 통 받고 또 제가 또 카톡 보고 뭐 메시지 하고 그 정도지 뭐 그렇게 그 스마트폰에 연연하진 않아요. 네. 전화 안 받는다고 친구들한테 야단은 많이 맞지. 아니 혹시 집에 두고 나갔는데 저만큼 버스 정거장 가는데 그 생각이 나면 뒤돌아와서 다시 찾아가나요? 집에 와서 뜰 것 같아요. 글쎄 내 경우는 이런 기회에 한번 나도 좀 그냥 버텨보자. 맞아요. 어. 저도 안 가요.
그럼 그렇게 뭐 그냥 또 가요. 저기 그렇게 지장이 있지는 이게 이제 않더라고요. 거는 사람은 답답하겠지만 나도 또 왜 가끔 전화해봐서 안 받으면 답답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벌써 네, 그렇긴 필요성이 한데 응. 뭐 이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다닐 땐 꼭 들고 다녀야 되지만 예, 필요성이 그만큼 뭐 우리가 이제 없어진 것 안 했으면 같지만은 집에 가면은 또 하겠지 하고 안 가요. 아유 근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아 얘는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중독이지. 이 손에다 쥐고서는 이 핸드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저기 내려가서도 2층에다 대고서는 엄마 그것 좀 달라고. 야 이랬는데 내가 밥은 요새 굶어도 응, 응? 충전을 해야 되고 예. 여권은 없어도 휴대전화 찾는데 여권보다도 아, 그 정도래. 그러게 말이야. 아유 대단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 내가 요새는 또 전에는 노인석에 잘 안 앉았는데 요새는 노인석에 앉는 이유가 앉았다면 양쪽에서 이 젊은 애들이 그냥 스마트폰을 막 해야 되니까 이게 머리가 징징. 그래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 건 좀 보기 괜찮은데 응. 참 나이가 조금 뜨지. 그런데 특히 노인석에 친구들이 경로석에는 또 그거 이 노인들이라 그런지 스마트폰 잘 못 노인들도 보더라고. 게임하고 거기서 또 아유 어쨌든 아무튼 하여튼 요새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손에서 놓지를 않고 뭘 하나 보면은 게임이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그 중고등 학생들을 보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폰이 없으면 거의 불안 증세. 심지어는 화장실 갈 적에도 이 스마트폰을 들고 가고 식사 때 또 이 폰을 들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고. 우리 딸네 집에 가보면 그래도 그 집은 스마트폰을 늦게 사줘서 중학교 들어가서 사줬는데 다른 집도 보면은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친척이라 가잖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뭐죠? 그 인사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건성이야. 이것만 보고 있어. 건성. 야, 그래서 식탁에서도 아버지 보지 엄마 보지 애들 보지 각각 밥이 어디로 에이, 그러니까 글쎄 그래가지고 가족과의 대화를 나눌 때에도 폰으로만 집중을 하니 응? 부모들이나 선생들이 폰을 압수하면은 학교 시험 때 학생들 얼굴에는 표정이 어둡대요. 왜 어둡냐? 그 폰을 이제 시험 때는 압수를 해버리니까 그거를 그 폰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 시험 끝나면은 얼굴이 환해진대. 그 스마트폰 손에 쥘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자신의 폰 자체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잘 때도 뭐 머리맡에 놓고 자고. 예.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그건 게 나중에 나와. 신자님 문제가 얘기한 거. 나오는 게 신자님 대화해봐. 언젠가는 저 미국의 난 누군가 오바마 대통령가 봐. 그 영부인이 예. 절대로 스마트폰을 초등학생 때는 안 사주고 중학교 가면 사준다 그랬대잖아요. 예. 근데 내가 보면은 우리 손녀딸도 벌써 2학년인데 스마트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애들 거는 좀 다르더구만. 조그만 게 위치 추적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뭐 간단한 그 대화 메시지 보내는 거로만 한다고 조그맣대요. 그거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 기능이 안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지금 어느 그 동선 파악하는데 이제 네. 어느 정도 어디에 가 있나 그거 파악하는데 초등학교부터는 세상이 있다고 우리 뒤숭숭하니까. 소녀들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스마트폰이 그런데도 대통령 부인도 안 그거는 사준다는데 나중 나오는 얘기 미리 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얼마 전 방송에서 중고등 학생을 상대로 스마트폰 70일 안 쓰기 운동을 벌린 결과 도중 하차한 학생도 몇 있지만 끝까지 버티고 참가한 학생들 전두엽 뇌를 살펴보니까요. 전두엽의 기능이 폰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좋아졌고 통제력도 살아났다고 합니다. 거리의 중장년들도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구분 없이 폰을 들여다보는데요. 스마트폰의 중독됨을 감지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혹시 시니어님들도 요거 잘 들어보시고 나도 중독이 되었나 그걸 살펴보세요. 폰을 1시간만 손에서 분리시켜 보면 크게 불안감이 들며 공부나 업무 중에도 항상 폰을 옆에다 끼고 이 때문에 업무적인 일에 능률이 떨어져 주변 인물들에게 아우 그 폰 좀 그만 봐 직원들한테도 들을 정도면 중독성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 잘 살펴보세요. 본인이 중독성인지. 폰을 손에 쥐고 있을수록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에
압박을 가해 신경과 근육을 눌러서 생기는 병, 목을 숙이며 폰을 들여다보는 생기는 목 디스크의 원인도 크다고 합니다. 문명의 기기인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눈 건강도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이 자외선보다 더 치명적인 안구 건강을 해친다고 해요. 그럼 신자님도 이 정도 돼요? 아니죠. 저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든가 컴퓨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왜 목 디스크라고 그럴까? 여기 보면은 스마트폰 너무 보는 사람 목 디스크 뭐 다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디 오바마 대통령이 중학교 애한테 스마트폰 안 사주고 중학교 때 사준단 말이 여기 있어요? 그런 말 없죠. 없는데 왜 뒤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아이 그거는 나중에 나올 때 내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제 PD님이 자꾸 시간을 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제 다 됐나 봐.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꾸 줄이는 거야. 이제. 아유 아니야. 내 눈치는 못 속여. 아 아닌데. 그렇다고 인정하시잖아 PD님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만 생략하고 예. 아니 이제 스마트폰이 예, 예. 이렇게 해로운 그렇죠. 좋은 점도 있지만 예. 해로운 그렇다고. 점을 예. 얘기하고자 하는 예, 그런 예. 주제니까 예. 이제 적당히 해서 우리 그래요. 또 그 왜 초창기 전화기는 왜 그 1980년대 일이었어요. 처음에 IBM사에서 미국의 IBM사에서 이거를 나왔는데 그 밝은 크기도 얼마나 컸었고. 그래가지고 그 저기 이 당시에 거물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카폰을 사용했어요. 그 왜 그 큰 맞아. 핸드폰 있잖아. 큰 거. 내가 아유. 남편이 그때 정보부에 잠깐 있었거든. 그 사람이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럴 때 그거 반해서 그랬던 거죠. 하여튼 스마트폰 나올 무렵까지는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라도 그리 눈에 띄게 고급져 보이진 않았는데 그 폴더폰이 그 스마트폰 나오면서부터 폴더폰 뚜껑 여는 건 왜 이렇게 가난스러워 보였는지 맞아요. 몰라. 아유, 그래서 연세 높은 노인들도 지금은 거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폰이 나온 그 시대에 급속도로 번져가는 이것도 유행병인지도 몰라. 아유 정말. 예,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이걸 냈을 때 아주 세계적으로 열광을 했대요. 아유, 그럼요. 대단했지. 예. 그래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한 거는 2010년도부터였었고요. 그 요즘 신종 스마트폰 구입량이 또 다소 떨어진다고 하니 글쎄 너무나 인구가 많아서 나도 10년 전에는 누가 줘도 못 쓸 것 같은 스마트폰인데요. 복잡한 스마트폰을 남들이 사용하니 나도 기왕이면 손 장난감이라고 생각해서 두뇌 수준도 시험해 볼 겸 고급진 거 사용해 보자고 해서 구입해서 사용해 보니까 예 일주일을 거진 대리점에 가서 사용 방법을 배워서 사용했어요. 잘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족하게 쓰고 있어요. 잘하시. 나훈아의 모르고 들어보실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이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당신을 사랑했어요 사랑은 날마다 행복한 줄 알았고 사랑은 불처럼 달콤한 줄 알았지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아픈 줄 나는 몰랐네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제 나는 알았네 사랑이 뭔지 알았네 이별의 눈물을 흘려보고 나서야 사랑의 진실을 알았네 사랑은 유리장 깨어질까 두렵고 사랑은 카멜레온 변할까봐 무섭고 나는 알았네 이제야 나는 알았네 사랑은 봄처럼 따뜻한 줄 알았고
네, 오늘은 복날에 먹는 민어탕, 뭐 지리탕에 대해서 맛있게 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요. 물난리에 뭐 피해는 없으시겠지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행해 김영자 천신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